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인데요. 경기 침체에 올해는 나눔의 손길이 더 절실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장김치가 담긴 상자가 차곡차곡 트럭에 쌓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마련한 먹음직스러운 김치 3천여 포기가 지역 복지단체에 전달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봉사와 기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청 앞 1호 광장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금 첫날부터 지역 기업들의 성금 기탁이 잇따랐습니다. 기부금들이 여러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우리 밖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 가지고 이번 전남 지역 모금 목표액은 99억 2천만 원, 지난해보다 10억 원 늘었습니다. 목표 금액을 1% 달성할 때마다 1도씩, 다 채우면 온도탑은 100도가 됩니다.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액을 달성한 전남이지만 올해는 여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개인 기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항상 목표 달성을 초과했습니다. 도민들께서 너무도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될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됩니다. 저도 문자로 성금 기부에 동참해봤는데요. 문자 외에도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쌀을 비롯한 현물 기부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가 시 출연기관인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양 참여연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 목적 외 사업비 집행과 방만한 인건비 책정 문제 등이 지적된 만큼 재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 참여연대는 또 광양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시키고 전남의 체육을 이끌 민선 2기 전남체육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기간이 짧은 데다 제약도 많다 보니 우려도 큽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 개 종목단체와 22개 시군 체육회를 대표하는 전남체육회. 전남체육회 수장인 민선 2기 전남도 체육회장 선거가 12월 15일 실시됩니다. 시군 체육회장 등 당연직과 함께 종목단체 대의원 등 추첨을 통해 선정된 361명이 투표에 나섭니다. 체육인들에게 저에 대한 어떤 제 재량, 제 역량을 호소드려야 될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모든 제안도 되고 있지만은 SNS를 통해서 또 일반 전화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치르는 첫 체육회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제3자가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고 선거 사무소와 사무원을 두는 것도 금지됩니다. 후보자는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명함을 주거나 전화나 문자, SNS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9일 동안에 22개 시군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를 만나는 그 자체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소신껏 어떻게 전남체육이 변화할 것인가. 너무 이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도민 체육인들이 너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회 선거는 직선제가 바람직하다. 내년에 국내 스포츠 최대 축제인 전국체전 개최를 앞둔 만큼 전남도 체육회장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전남체육의 4년을 이끌 전남체육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면서 광양항 물류 차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6.8%로 파업 후 줄고 평소 수준인 60%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치율이 80%를 넘어서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항만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항만공사 기업들은 협의를 통해 일부 긴급 물량을 운송하고 있지만 파업 이전과 비교하면 화물 반출입량은 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광양항과 여수 국가산단 등 전남 동부 지역의 물류 차질이 심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엄영소 국토부 2차관은 어제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사료창고, 여수산단 석유화학 공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입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 차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화주와 운송사는 운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의 핵심 전략 산업인 드론 산업을 이끌 고흥 드론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드론 공역이 있는 고흥이 앞으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전초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지난해 준공된 고흥 드론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명실상부한 드론 산업의 메카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드론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 내 항공우주 기반을 토대로 고흥군이 선제적으로 드론 분야를 선점한 결과입니다. 고흥은 우수한 비행시험 공역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특히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선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준공 이후에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7개 기업이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주 기업과 고흥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군수인 저로서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번 개소식에서는 전라남도와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KUAM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산업 업무 협약이 체결돼 차세대 미래 교통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UAM에 필요한 항로는 대우건설과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협업하여서 항로의 안정성을 입증을 하고 저희 투자업체인 아우스트레스가 기체 개발을 맡아서 이런 UAM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무인기 산업 관련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드론 관련 이벤트 개최는 물론 산업용과 치안용 드론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드론 엑스포를, 매주 드론 라이트 쇼를 선보여 드론 산업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고흥 드론센터는 월등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남을 넘어 한국의 블루 트랜스포트 구상을 실현하는 전초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호남 최대 놀이시설이지만 노후화로 인해 제 역할을 못했던 광주 우치공원이 미래지향 테마파크로 거듭납니다. 근린공원인 우치공원을 테마파크로 변경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건데요. 복합쇼핑몰을 추진 중인 롯데쇼핑이 이번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원과 각종 놀이시설이 들어선 광주 우치공원. 30년 넘게 지어진 동물원과 놀이시설 등의 노후화로 방문객이 뚝 끊겼고 그래서 이 우치공원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의 용역이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용역 결과 우치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 이른바 테마파크로 적용해 다양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우리 가족 패밀리 파크라는 그 기본적인 본질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이 시의 기본 방침이고. 용역단은 광주시에 동물원 관람 동선 정비, 관람 편의를 위한 전기 카트 운행, 가족 쉼터 조성 등을 제안했고 민자 유치를 통해 카라반 야영장 확대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특히 산림 레포츠 도입을 위해 일몰제로 해제된 산림 지역을 공원으로 다시 편입하고 공원 안에 산림 경강 특화 호텔 등을 조성하자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캠핑장 부지에다가 호텔이 들어갔던 내용도 있었고 또 진해마을 쪽 거기를
구역 외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을 확장해서 이번에 정비를 통해서 또 호텔도 한번 이렇게 입지시켜보는 안도 그때 제시를 했었는데요. 광주시의 기본 용역이 최종 확정되면서 롯데쇼핑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최종 보고회가 끝나자마자 해당 자료를 광주시로부터 전달받았고 복가 쇼핑몰 부지 선정을 위해 우치공원을 수차례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제안서를 낼 경우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사업 계획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롯데 측은 복가 쇼핑몰 사업 추진 여부와 부지 선정 등 결정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 이번 용역과 복가 쇼핑몰 컴퓨터는 무관하다면서도 롯데 측이 복가 쇼핑몰 추진 방침을 확정한다면 용역 결과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여수시가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2가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며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등은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 집중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사전 예약은 질병관리청 사전 예약 시스템이나 여수시 예방접종 콜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한평의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했으며 검출 농장을 포함해 반경 1km 내 2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12만 7천 마리는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한편 지난 3일 무안과 한평 가금 농장에서 검출됐던 H5형 AI 항원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